안녕하세요, 립시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덥죠. 운동하기 좀 힘든 계절이긴 한 것 같습니다. 비가 남부지방에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비 피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도 비 와서 하루 정도 못 걸었습니다. 대중 없이 좀 비가 오다 보니까 운동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즐거운 걷기 생활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이전에 리뷰하지 않았던 새로운 브랜드의 신발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신발은 크래프트의 프로 엔듀어라고 하는 신발입니다. 상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사이즈는 제 정 사이즈에 반업해서 265로 구매했습니다. 반업 정도가 좋은 것 같은 신발이긴 해요. 신발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좀 생소한 브랜드의 신발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신발을 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식스 대란 사태도 좀 있기도 하고요. 저도 아식스 신발 하나 사볼까 고민하다가 포기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신발 리뷰를 거의 한 120, 30켤레 정도 리뷰를 한 것 같아요. 컨텐츠 양은 그거보다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리뷰하는 신발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스니커즈거나 아니면 데일리 트레이너와 관련된 신발이다 보니 사실 이제 리뷰를 하려고 해도 뭔가 새로운 게 좀 없긴 없습니다. 굉장히 특색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브랜드의 그냥 데일리 트레이너면 대충 비슷한 착화감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새로운 신발을 신어보고 싶어서 이 신발을 구매한 거고요. 예를 들어 아디다스의 보스턴은 저한테 되게 잘 맞는 신발이었던 것 같고, 나이키의 줌 인빈서블은 저한테는 조금 꽉 끼는 느낌이지만, 아식스의 노바블라스트는 쿠션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데 가피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게 바로 개인차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리뷰를 한다기보단 신발을 신어보면서 요런 점은 조금 안 좋으니까 감안하고 구매하세요 정도의 리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대부분 브랜드들의 데일리 트레이너는 거의 다 신어본 것 같으니까 계속 조금 다른 신발들을 찾아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신발을 놓고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아무리 잘 맞아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 말만 믿고 사시면 실망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신발은 꼭 신어보고 구매하시되, 제가 말씀드리는 신발의 단점에 관한 내용들은 좀 참고하셔서 구매를 해보시면 실패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신발은 제가 한 2년 전부터 눈독을 들였던 신발이고요. 솔직히는 2년 전에 이미 출시되었던 신발인데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소울러닝이라는 곳에서 구매했습니다. 소울러닝을 알게 된 것도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신발이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50% 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발 거의 10만원 정도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스웨덴 브랜드고요. 1973년도에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합니다. 저랑 나이가 같고요. 상당히 고가긴 해요. 국내에서 구매하시기에는 구매 경로도 조금 협소하기도 하고 가격도 좀 비싸서 아마 아름아름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만 신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꺼내서 본 첫인상으로는 되게 정갈하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은 신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브랜드 자체가 단순미를 좀 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심플하고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이제 이 신발에 관해 아직 신어보지는 않아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없고, 제품의 사양에 관해서만 제가 조사한 거 말씀드리고 신은 모습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 사이즈에서 반업을 해서 265로 구매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양인의 발 모양을 좀 본따서 만든 신발일 테니까 혹시 몰라서 반업을 했는데 반업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265가 딱 적당하게 맞는 수준이고요. 무게는 265mm 기준 257g이 나갑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가벼운 신발입니다. 그냥 느낌을 보면 이 로고만 없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서코니의 트라이엄프 20이라고 거의 쌍둥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요. 실제로 스펙이나 쉐입 전체 모든 게 다 트라이엄프랑 굉장히 비슷한 신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웃솔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웃솔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제가 요철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신발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러닝 하시는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웃솔은 아닙니다만, 저는 조금 요철이 나와 있는 형태의 아웃솔을 좋아하는데, 확실히 좀 러닝에 최적화된 아웃솔을 넣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크래프트의 로고도 큼지막하게 들어있고요. 조금 신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접지력은 뭐 무난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네, 미드솔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부스트 폼처럼 페바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폼의 이름은 PX 폼입니다. PX 폼 설명을 보니까 온갖 좋은 말은 다 써놨던데, 경량성에 탄성이 좋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브랜드들이 얘기하는 제품에 관한 텍스트들은 사실 변별력이 별로 없죠. 신어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스트 폼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스티로폼 느낌의 부스트 폼의 특색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대신 특이하게 바깥쪽에 이렇게 성형하면서 만들어진 몰딩 같은 게 들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미드솔은 아니고, 네, 이 폼에다가 컬러로 도색을 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가피는 엔지니어드 메쉬가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크래프트의 로고만 들어있어서 제가 이런 그 좀 단순한 것에 끌리는 것 같아요. 크게 브랜드가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좋았습니다. 네, 여기 프로 엔듀어런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신발의 이제 플레임이 크래프트 프로 엔듀어 디스턴스인데, 네, 프로 엔듀어런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드 메쉬 가피 위에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하얀 줄들로 코팅되는 단면들이 조금씩 들어가요. 이제 이게 신발의 인장력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고요. 소재는 거의 늘어나지 않는 좀 짱짱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재죠. 발을 잘 잡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고요. 제품에 굉장히 친절하게 텍스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모델명 프로 엔듀어런스, 어퍼는 엔지니어드 메쉬고 미드솔은 PX 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X폼의 로고가 조그맣지만 미드솔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신발끈도 굉장히 심플한 구조고요. 이 가피에 고무 코팅 단면에 이렇게 신발끈을 뚫어서 만들어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신발끈 구멍이 보조끈 구멍까지 합쳐도 6개밖에 안 됩니다. 되게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트레이너인데 굉장히 특이하게 설포는 마치 레이싱 슈즈에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얇은 소재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도 쿠션이나 이런 부분 없이 굉장히 빳빳한 그리고 얇은 설포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게 조금 발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신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슬리브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시텅, 세미 거시텅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러닝화들이 갖춰야 하는 덕목들은 잘 표현해준, 만들어준 그런 신발이 아닐까 싶네요. 힐컵 쪽은 좀 단단한 편입니다. 보형물이 내부에 들어있어서 굉장히 좀 딱딱한 편이고요. 쿠션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화면상에 보이시는 소재의 질감도 그렇게 보이실 텐데 조금 매끄러운 소재가 들어있어서 힐슬립이 나지 않도록 발을 잘 잡아줄지 그거는 좀 신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솔 하나가 굉장히 특이한 게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인솔은 처음 봅니다. 크래프트 프로 엔듀어런스라고 되어 있고요. EVA 폼인데 천공이 많이 뚫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봐도 여기가 어느 정도 구멍이 넓은지 다 보이는 수준이고요. 이렇게 보면 뒤쪽은 조금 큰 구멍이 뚫려 있고 앞에는 조금 구멍이 좁게 뚫려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착화감을 줄지 그건 조금 봐야 될 것 같네요. 여름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압력이 가해지면 사이사이에 있는 공기가 위로 좀 올라오면서 통기성도 좀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택 하이트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힐 쪽이 36mm 그리고 앞쪽이 27m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힐 드롭은 대략 9mm 정도 되는 거죠. 뭐 적당한 수준일 것 같고, 이 신발의 형태만 봐도 앞코가 상당히 많이 들려있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발구름을 좀 많이 신경 써서 만든 신발이 아닐까 싶네요. 플레이트가 없는 데일리 트레이닝화라서 좀 유연할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유연하진 않습니다. 조금 앞코 쪽은 좀 유연한 편인데, 이 중간부는 워낙 미드솔이 두껍다 보니까 거의 굽혀지거나 하는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적당한 유연성을 가지는 그런 신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항상 신발을 좋게 평가하지 않으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려보면, 뒤에서 보니까 스택 하이트가 의외로 굉장히 높은 느낌이 들어서요, 발목이 좀 약하신 분들은 안쪽으로 좀 쓰러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확실히 좀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대체적으로 해외 평가도 좀 무난했던 신발인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끝쪽에 마지막 구멍이 이게 보조끈 구멍이라고 하기도 애매할 만큼
끈 구멍의 위치가 되게 좀 특이한 데 있기는 하네요. 신발끈은 나일론 끈이 들어있는데 이게 조금 매끈매끈한 소재라서 써보다가 끈을 교체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잘 풀리는 신발끈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래프트는 이제 제가 처음 리뷰해보는 신발인데 브랜드 명만 새로운 거지 익히 보아오던 일반적인 다른 스포츠 브랜드들의 신발하고 크게 차이는 없네요. 무엇보다 트라이엄프랑 좀 비슷한 느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것도 한번 신어보고 제가 기회가 되면 이번에 새로 나온 서코니 트라이엄프 22도 한번 구해서 신어보면 되게 재미난 리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착화감은 어떤지 제가 한번 신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크래프트의 프로 엔듀어 디스턴스를 신고 있습니다. 일단 쿠션의 느낌은 아디다스의 울트라 부스트 느낌이 좀 강하긴 해요. 대신 좀 버텨주는 힘이 좋다고 할까요? 조금 단단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어느 정도 다리에 압력이 가해야만 쿠션이 좀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많이 막 물컹거리거나 푹신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부스트폼 느낌이 강하게 나는 신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좁은 칼발인 편인데 앞에도 좀 여유가 있네요. 보시면 약간 우는 면도 보이실 텐데 네, 이 정도로 가피는 좀 넉넉하게 있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좁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하지만 진짜 꼭 반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0 제 정 사이즈로 신었다면 길이가 짧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엄지발가락 끝이 여기 있거든요. 네, 의외로 길이는 좀 짧은 느낌, 그런 게 좀 있네요. 비슷한 쿠션 질감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진짜 그냥 아디다스 울트라 부스트 느낌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끈이 생각보다 좀 많이 기네요. 제가 구멍 하나를 여유분을 남겨두고 묶었는데 신발끈이 좀 많이 긴 것 같습니다. 설포가 너무 얇아서 걱정했는데 대신 얇은 대신에 좀 앞코 쪽에 신발끈이 매듭이 지어지는 부분 쪽은 코팅면이 좀 단단하게 있어서 신발끈에 매듭이 느껴진다거나 어디 뭐 발등에 압박이 좀 느껴진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인솔이 살짝 미끄러운 느낌이 좀 있네요. 로고도 막 요란하지 않고 컬러 톤도 흰색의 무난한 톤이라서 일상생활과 걷기 그리고 달리기까지 잘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가 안 온다고 그랬으니까 요거 신고 운동 나가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SL2 리뷰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